2022년 4월 26일 새벽 4시 반쯤 아버지는 경찰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습니다. 아드님이 안산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새벽녘 들려온 갑작스러운 아들의 사망 소식.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당시 아들의 사망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모자이크가 됐는데도 상태가 심각한 게 보이시죠? 이런 아들의 모습을 부모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져 내리셨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면도를 못한 건지 수염을 기른 채 몸 곳곳에 멍이 들어있었던 아들. 부검 결과 아들은 코와 윗턱, 양쪽 어깨와 허리뼈, 등뼈가 다 부러져 쇼크로 숨졌습니다. 황망히 숨진 아들은 32살이었던 황씨. 의젓한 아들이자 다정다감한 막내였다는 황씨는 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아야 했던 걸까? 두 분이 동일 인물이에요. 아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하고 16시간이 지난 뒤에 자수한 범인은 최근까지 황씨와 함께 살았던 피해자 황씨보다 5살 어린 20대 최씨.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황씨와 안산에서 치킨집 동업을 했는데 갈등이 생겨 폭행을 저질렀다고 얘기했습니다. 함께 일을 하는데 일을 잘 못해서 손발이 잘 안 맞아서 때리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와, 이게 살인의 이유가 됩니까? 일을 잘 못해서 나랑 일하는 게 안 맞아서 때려 죽였다고?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피해자 황씨와 치킨집 동업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황씨가 동업을 했다는 사실은요, 가족들 아무도 몰랐고요, 친구들도 전혀 몰랐습니다. 아들 황씨가 이상행동을 보인 건 지난해 2021년 11월부터였습니다. 아들 황씨가 원래 4년 동안 꾸준히 다닌 직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황씨가 부모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그 직장에 사표를 낸 거예요. 이거를 부모님이 어떻게 아셨냐면 황씨의 어머니 지인분이 어머 자기 아들 직장 그만둔 거 알고 있어? 이렇게 지인이 언지를 해주셔가지고 아신 거예요. 이 소리에 놀래가지고 어머니가 아들 황씨한테 너 직장 그만뒀어? 왜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그만둬? 라고 했더니 이때 황씨가 아는 형과 같이 일을 하면서 그 형과 함께 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족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생각이 너무 확고한 듯 보이니까 괜히 더 아들 황씨를 잡고 있으면 더 엇나가기만 하겠다 싶어서 부모님이 알겠다. 그러면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믿어주겠다. 해서 이때부터 황씨가 최씨와 함께 살게 된 거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 집으로 아들 황씨의 명의로 우편이 온 거예요. 뭐지? 하고 보니까 아들이 우리 몰래 대출을 받았었네. 그런데 그 대출금을 못 갚아가지고 빨리 돈 갚으라고 날라왔네. 원래 대출 같은 것도 모르는 앤데 무슨 대출이야? 이때 놀래서 부모님이 이리저리 알아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대출이 한두 개가 아니야. 바로 부모님은 간만에 전화를 걸어온 아들 황씨한테 야, 너 대출 받았더만 대출 왜 받았어? 그 돈은 또 어디에다가 쓴 거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황씨가 얼버무리면서 전화를 탁 끊어버리곤 그 이후부터 집에도 안 왔다는 겁니다. 이 황씨는 퇴사 직전에 4천만 원의 돈을 대출받고 회사를 그만둔 뒤에는 1,000만 원의 퇴직금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숨진 뒤 그의 통장 잔고에는 거의 돈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숨지기 전 6개월 동안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이 이 피해자 황씨의 지인들을 탐문수사한 결과 이 황씨와 가해자인 최씨, 이 두 사람 2년 전 SNS 일반 모임 있잖아요. 지역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처음엔 여느 동네 형,
그냥 동생 같았다는 두 사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황 씨와 그보다 5살 어린 최 씨의 관계가 어딘가 조금 이상했다고 합니다. 이 황 씨가 자기 다른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최 씨한테 전화가 왔네. 그런데 그 최 씨가 지금 바로 자기한테 오라네? 그러면 친구랑 술을 마시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자기 가야 된다고. 몇 번 이러니까 한 번은 또 황 씨가 친구들과 술을 먹는데 친구한테 나 가봐야 될 것 같다. 후배가 보자고 한다 하니 이때 친구들이 야, 그 후배 그냥 일로 오라고 해. 그래서 이때 이 친구들이 그날 이 최 씨와 술자리를 가진 겁니다. 수시로 황 씨를 불렀다는 최 씨. 우연히 마주한 최 씨를 친구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날 이 최 씨가 황 씨를 대하는 행동이 조금 이상했거든요. 황 씨의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최 씨의 행동이 거슬렸거든. 이 최 씨가 자기보다 5살 많은 형인 황 씨한테 사람들 다 있는데 무슨 되게 자기가 형인 마냥 막 지시를 엄청 하더라는 거예요. 형, 내가 이거 하라고 했는데 했어요? 했어? 이거 왜 안 하냐고. 거기다 황 씨가 친구들을 만날 때면 그렇게 최 씨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황 씨의 핸드폰 수화기 너머로 최 씨의 목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통화를 할 때면 최 씨가 막 소리 지르면서 당장 오라고. 그럼 이 황 씨는 막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그걸 보는 친구 짜증나잖아요. 당연히 이때 친구들은요. 야, 그 새끼는 뭔데 너한테 오라 마라 소리 지르고 난리야? 야, 걔 좀 이상해. 만나지 마. 몇 번을 얘기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황 씨는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니야, 얘 나쁜 애 아니야. 잘해줄 때는 정말 잘해줘. 라고. 되게 감싸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도 얘기하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아이, 됐다. 말을 해줘도 듣질 않는데 내가 그냥 너랑 연락 안 할란다. 알아서 해라. 실제로 이 황 씨가 최 씨와 가까워졌을 이때쯤 황 씨는 여러 친구들과 멀어졌습니다. 황 씨는요, 친구들에게도 자신이 뭐 동업을 한다, 최 씨와 치킨집을 한다, 뭐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산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한다. 나중에 내가 다 말하겠다. 우선 비밀로 해달라. 이 정도만. 그런데 숨지기 전 황 씨는 연락이 뜸했던 친구들한테 느닷없이 연락을 해옵니다. 잘 지내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급해서 그런데 30만 원이나 20만 원이라도 좀 빌려주면 안 될까?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요. 이런 전화에 친구가 아, 미안해. 나도 사정이 안 좋아서 라고 말을 했더니 황 씨가 아, 알겠어 라고 말을 하면서 되게 조그만하게 전화가 끊어지기 전에 얘도 없다는데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한 친구한테만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친구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이때 약간 친구분이 느낄 때는 황 씨가 입에 뭔가를 물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통화할 때 상대방이 그 손뭉치 같은 걸 물고 얘기할 때랑 그냥 얘기할 때랑 목소리가 확 다르잖아요. 황 씨 친구인데 황 씨의 원래 목소리를 아는데 그 목소리와는 좀 달랐다는 거예요. 뭔가를 입에 물고 있는 듯 했다. 제가 실제로 그때 친구분과 황 씨의 통화 녹취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나 성민이. 에? 성민. 아, 너 왜?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지. 너 뭐야? 너 뭐 하는데? 근데 너 왜 지금 뭐 물고 있어? 아무것도 안 물고 있어. 너 얘가 맛이 갔냐? 그럼 미치겠다. 너 부모님 전화번호 빨리 말해봐. 우리가 다 코로나갖고 전화 못 받아. 근데 한 번만 살려줘. 제발. 나 진짜 자살할 것 같아 지금. 생생한 한번 빌려줘 진짜. 보세요.
이 친구와의 통화에서 황 씨는 제발 30만 원 좀 빌려주라. 나 자살할 것 같다. 제발 좀 살려주라. 제발 좀 빌려주라. 라고 호소하듯 얘기했습니다. 이런 전화에 이상한 예감이 든 친구분은 전화를 끊은 후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지만 황 씨는 도리어 화를 내면서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전화 다음날 황 씨는 사망하셨어요. 이제 겨우 32살. 황 씨는 왜 이런 죽음을 당해야 했던 걸까? 한 번만 살려달라고 했던 황 씨의 마지막 통화. 대출을 받고 퇴직금까지 받아 수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을 황 씨는 왜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돈을 빌리고 있었을까? 가해자 최 씨는 황 씨와 동업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지만 정작 황 씨의 가족들, 지인들 그 누구도 황 씨가 무슨 일을 했던 건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최 씨가 말하는 동업, 진짜 하긴 한 걸까요? 실제 둘이 함께 했다는 치킨집이 있었어요. 되게 조그만 치킨집. 그런데 두 사람이 개업했다는 치킨집은 불과 2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황 씨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기도 전인 지난 11월 달에는 두 사람이요, 노래방도 개업을 했었어요. 노래방을 인수했었습니다. 하지만 노래방도 똑같아요. 인수하고 한두 달 만에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립니다. 인수하고 바로 넘기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건 돈의 흐름입니다. 황 씨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최 씨와 최 씨의 아내에게 향했습니다. 노래방과 치킨집의 계약자 역시 각각 최 씨와 최 씨의 아내였어요. 황 씨에겐 어떠한 수익 배분 없었습니다. 이게 동업이 맞는 겁니까? 이게 동업이야? 잘은 모르겠지만 계약할 때 계약금, 보증금 같은 거를 이제 황 씨 돈으로 다 하고 그 가게를 다시 내놓으면서 보증금 같은 거를 다시 돌려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최 씨와 최 씨 아내가 가운데서 다 받아 먹은 거 아닌가? 이거는 동업이 아니잖아요. 최 씨랑 최 씨 아내 둘이서 황 씨의 돈을 다 해먹은 거잖아요, 지금. 황 씨가 11월 직장을 그만두고 3개월간 대출을 계속 받아서 최 씨의 아내에게 들어간 돈만 5천에서 6천만 원 가량이 됐습니다. 황 씨에게 돈을 받고 황 씨가 숨진 현장에 함께 있었던 최 씨의 아내. 집을 나온 뒤 약 6개월 동안 최 씨 부부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했던 황 씨. 같이 지내는 동안 뭔가 이상한 낌새는 없었을까? 당연히 주위 이웃들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위 이웃들은요, 황 씨가 최 씨의 동생인 줄 아셨대요. 원래는 최 씨가 황 씨의 5살 어린 동생인데 황 씨가요, 키가 167에 왜소하셨어요. 반대로 최 씨는 좀 더 키가 큰, 덩치도 좀 더 있고, 그러다 보니 황 씨가 동생인 줄 아셨다고. 거기다가 늘 보면 무거운 짐 같은 거를 황 씨가 다 옮기고 있고 최 씨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지시하듯이 말만 하고 들어가 버리고, 거기다 이 집에서 매일같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게 약간 그 싸우는 울림 자체가 새벽 4시에 빌라 집 건물 자체, 이 건물 자체가 흔들릴 정도였대요. 그 싸우는 울림이 새벽 4시 빌라 건물이 흔들릴 정도. 그리고 이웃이 지나가면서 우연히 황 씨의 목소리를 듣게 됐는데 그때 황 씨가 한 말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턴 안 그러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었다고. 늘 자신보다 어린 최 씨 부부에게 쩔쩔매며 심부름을 했었다는 황 씨. 황 씨의 몸은요, 사망 당시 교통사고를 당한 듯이 온 몸이 멍투성이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법의학자분은요, 무차별적인 폭행을 지속적으로 온 몸을 집중적으로 폭행당한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만약 이 쓰러진 황 씨를 바로 병원으로 옮겼으면 사실 수 있었을 거라고. 쓰러진 황 씨를 그냥 방치하면서 죽음으로까지 간 거라고 법의학자분은 안타까워 하셨어요. 친절한 후배이자 친구, 사업가로 다가온 최 씨 부부를 한없이 믿었을 황 씨.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요. 당시 황 씨가 이 최 씨 부부 집에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 씨가 사망했던 그날 그 집에는요. 최 씨의 아내도 있었고 그의 엄마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 황 씨를 향한 폭행이요. 6개월 동안 이어졌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온 몸이 멍투성이었어요. 딱 봐도 심상치 않다는 거 알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최 씨의 아내도 그리고 왔다 갔다 하던 엄마도 아무도 그를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최 씨가 1kg의 아령으로 황 씨를 때려 쓰러지게 한 건 4월 23일 그리고 3일 뒤인 4월 26일 오전 최 씨는 다시 주먹으로 황 씨를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행을 견디지 못한 황 씨는 4월 26일 같은 날 오전 10시경 사망하셨어요. 2시간 30분이 흘렀을 무렵 최 씨 부부는 그때서야 황 씨가 사망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병원으로 옮기긴커녕 시신을 집 안에 그대로 둔 채 집 안에 남아있는 황 씨 혈흔을 다 닦아 없애고 장기 매매를 검색합니다. 장기 매매.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16시간 뒤인 4월 27일 오전 4시가 돼서야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와, 그 16시간 안에 쓰러져 있는 황 씨를 병원으로 먼저 옮겼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장기 매매를 검색하던 그 시간에 그냥 병원으로 옮겼으면 이렇게 안타깝게 죽음을 당하시지 않아도 됐는데. 그 지옥에서 해방될 수 있었을 텐데. 이 피해자 황 씨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너무 고통스럽게 가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게 왜 황 씨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셨던 걸까? 전문가는요, 황 씨가 처음에 스스로 최 씨와 같이 살겠다고 이제 스스로 나갔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최초에는 심리적인 안정감 같은 거를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게 점점 폭력적으로 바뀌니까 약간 내가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었을까. 그런데 개인적인 제 생각은요, 이 가해자들이 가만히 조용히 착하게 때렸겠습니까? 오만 욕을 하면서 오만 협박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게 아니었을까. 친구들에게 전화했을 때 도와달라고 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옆에 함께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통화 중에 친구한테 도와달라고 해버리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죽도록 맞아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주위 이웃들에게도 경찰한테도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도움을 요청했다가 그게 수포로 돌아가면 난 다시 이들한테 죽도록 맞아야 되는데, 사람이요 정말 죽을 정도로 계속 맞으면 정상이었던 사람도 판단 능력이 흐려진대요. 그래서 보통 그 염전노예 이런 피해자들 멀쩡한 사람 데려다가 막 죽지 않을 정도까지 매일 때려가지고 바보 만든 다음에 일을 시킨다, 이런 얘기도 떠도는 얘기로 있고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고 지옥인 건데, 어찌됐든 나는 지금 이 최 씨 부부의 집, 이들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섣불리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검찰은 이 최 씨의 아내도 상해 방조죄로 경찰에 보강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장기간 폭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집에 있었으니까, 살았으니까 때리는 장면을 충분히 봤을 수 있고, 누가 한 명만 도왔어도 이 최 씨의 아내나 최 씨의 엄마 한 명이라도 말렸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은요, 아직 수사 중으로 결론이 난 게 없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가 더 억울하지 않도록,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이 더 원통해지는 일이 없도록 법이 제대로 된 판단 하에 살인범들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응당한 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산에서 벌어진 너무 안타까운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